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CEO가 NFT 도입할 것이다. 크리에이터 수익 확대에 따른 가능점을 열어둘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NFT가 어떻게 보면은 해당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서 생각보다 들어가는 투자 비용이 좀 많이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도 또 일단 루트를 만들어 놔서 가져가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인들에게 계좌에 돈이 없어지고 있다 라고 해서 보게 되면 현재 미국인들의 저축률은 08년도 9월 이후 최저치를 하락을 하고 있다 라고 해서 해당 그래프도 뭐 저번 시간에도 보여드리기도 했었고, 이번에도 이제 똑같은 내용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이유에 따른 목적은 그만큼 투자에 따른 여유가 없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자 해당에 있는 이 자료를 또 준비를 하기도 했었고요. 감사하는 저축률은 미국 정부의 복지 정책, 연금, 각종 복지 혜택, 지원금의 감소의 결과가 아니다. 정부 부양책을 통한 시민들의 수입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소득의 대부분 지출하고 있다. 라는 측면을 강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에 있는 물가가 얼마만큼 많이 자극을 받았는지 또한 볼 수 있겠다. 그리고 반면에 또 소비도 생각보다 좀 원만하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보게 되면 뭐 다우 나스닥 부분도 원만하게 좀 나와주고 있고, 한국 증시도 생각보다 잘 방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고객의 돈을 빼돌려서 뭐 주식이나 암호화폐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1인당 횡령액이 늘고 수법이 대담해졌고, 고객 정보 도용 및 서류 위조 횡령 횟수 금액이 은행권 최다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왜 이 시점에서 연달아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해당에 있는 윗분들께서 이런 지시를 내렸겠죠. 야, 너희 대송 충당금 좀 쌓고 재무제표도 한 번 더 확인을 해봐라. 이상이 있는지. 만약에 나머지 세계 신용평가사가 왔었을 때 신용평가에 따른 위험도가 없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조사를 하다가 그제서야 확인이 됐던 사례가 연달아 터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새가 나와가지고 해당의 웹툰이 뭐 내 것으로 나와져 있었던 게 있는데요. 이것도 대부분 뭐 공감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와, 진짜 망했네. 이제 시세를 보고 이제 망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어차피 나는 취미였어. 좀 망쳐도 돼라고 하지만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취미가 아니고 나는 그게 정말 내 시중에 얼마가 됐든 간에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뭐 몇 가지 이유를 대면서 설명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투자를 접근할 때 진지하게 할 거냐, 그리고 열정적으로 했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게 약간의 그냥 가볍게 하실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이게 가볍게 처음에는 그렇게 입문을 하다가 계속 금액이 올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진입을 할 때도 좀 신중하게 좀 더 공부를 좀 많이 하고, 그렇게 해야 내가 좀 실패를 했었다라고 해도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회복 가능한 위치까지는 또 올라오게 되는데, 이게 아무 형태,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는 형태에서 뭐 어퍼컷이 날라오거나 뒤통수를 맞게 되면 뭐 기절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예. 머니그램 CEO가 스텔라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플랫폼을 출시할 예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텔라 블록체인 상의 디지털 지갑을 소유한 사용자는 자신의 보유 자산을 서클 스테이블코인 USDC로 전환할 수 있고, 머니그램 네트워크에 활용을 해서 이를 다시 현금화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한때 뭐 리플사와 머니그램과에 따른 지분을 어느 정도 인수를 하면서 같이 가는 방향성도 그려지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 이제 여기서
또 다른 길로 가면서 스텔라 쪽으로 좀 붙었다라는 점도 좀 어떻게 보면 재밌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헤지펀드 비트코인 롱 늘리고 숏이 줄었다라고 합니다. 네, CME 주간 데이터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예, 미국의 상품거래위원회 CFTC가 발표한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의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이 17일 기준 1839건에서 24일 1936건으로 97건이 늘었다라고 합니다. 장기 투자 펀드는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이 같이 줄었다라는 점이 이제 작전주 대비 순 미결제 약정은 227건 감소한 482건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지금의 시장이 좀 재미없고 지루하고 뭐 그렇게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들기도 했었거니와, 그리고 탑10 베스트 게임파이 쪽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저도 좀 생소한 부분도 있고 좀 알고 있는 게임들도 몇 개가 보여지기도 합니다. 엑시가 보이고요. 그리고 스태핑 부분도 보여지고, 나머지 게임은 저도 잘 들어본 적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그냥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게임파이 쪽에서 이렇게 또 굵직하게 이 탑10에 있는 인기도가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꼭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계속 유지가 가능한 게임파이들은 또 한 단계 더 성장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전통 코인 회사에서 밀어주는 그런 게임파이가 있겠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그런 쪽이 아니고 이제 기존에 있었던 게임 회사들이 이쪽으로 막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부분이 있죠. 과연 이 둘의 싸움이 이제 어느 쪽으로 흘러갈 것이냐. 아무래도 이제 현금 캐시플로우가 좀 더 되는 이런 주식 회사들이 좀 더 각광을 받지 않겠냐. 왜냐면 기존의 팬덤층도 이미 확보가 되어져 있는 상태이고, 어떻게 보면 게임파이 쪽은 이제 막 만들어 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제 얼마나 전략과 마케팅과 홍보에 따른 측면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가장 기본의 기본은 그만큼 생태계 부분에 있어서 해당과 코인과 밀접한 관계도를 얼마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없는 형태로 잘 운영을 할 것인지도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29,000 미만으로 하락해서 3억 8,900만 달러 포지션이 청산이 되었다 라고 해서 가장 많이 청산이 됐던 부분이 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후오비 거래소의 라틴 아메리카 기반의 거래소를 하나를 인수했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앨런 머스크가 도지와 함께 구매할 수 있으며 곧 스페이스 X 상품에도 구매할 수 있게끔 뭐 그런 형태에 따른 발언을 또 하기도 했었고요. 시바이누 메타버스 임박이라고 해서 8월과 10월 사이에 오픈할 예정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어떤 그림이 또 나와주고 얼마나 가격의 변동성이 있을지도 우리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6개월에서 7년 미만의 비트코인 홀딩 물량이 60%를 넘었는데, 이 비율이 60에서 80 사이에 사이클 관점으로 최저점이 나왔고, 현재 정확한 최저점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아래는 확실하게 보여진다고 합니다. 반감기 사이클의 관점에 하락장이 중반 이상 진행을 갖고 이미 축적 구간에 돌입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점도 있다라고 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낸스의 테라 2.0 상장 부분이 이제 6월 1일 기준으로 일단 잡혀져 있다라는 걸 참고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A나 솔라나 도지도 이번에 증권 집단 소송 부분에 일단 걸쳐져 있다고 합니다. 코인베이스 상대로 제기된 집단 소송이 눈길이 끌었는데요. 상장된 79개 토큰이 등록되지 않은 증권이라는 주장이 좀 나와주었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 소송된 열거된 미등록 코인의 리스트에는 XRP, 에이다, 솔라나, 도지 부분이 포함이 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자의 비트코인 관심도 부분을 보게 되면 흰색이 비트코인 가격이 되겠고요. 보라색이 전체 비트코인 수량을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 생각보다 많이 꼬라 박았다 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다. 이 말에 따른 해당에 있는 투자자의 관심 밖에 이미 떨어져 나간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또 보시는 분들이 좀 간혹 있었고요. 그리고
펄포스 비트코인 ETF가 최근 4일 동안 4,500개 이상의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렸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되면, 이렇게 하락기에도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뭐 숏배팅, 롱배팅으로 선물을 뭐 그렇게 또 기회의 장을 또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고, 누구는 모아가고 누구는 팔고 뭐 누구는 시장을 떠나가고, 이런 형태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그 보기 중에 하나를 분명히 선택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누군가는 계속 사고 있다 라는 것과, 그리고 6월 7일 친암호화폐 법안이 공개가 됐는데, 이제 CFTC의 관할권을 좀 더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었고, 그게 시장에 이제 선방향이 조금 돼서 좀 괜찮아지지 않느냐라는 그런 내용들도 꽤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추가 하락 가능성에 따른 존재로 인해서 미국 증시 기술주가 특히 나스닥의 상승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을 감안을 했었을 때, 비트코인은 5월 12일 기록한 26,000달러 이하 저점을 갱신하며 최저점을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던 쪽은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넥소의 공동 창업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더리움 레이어2의 TVL이 4월 초 약 40%를 감소를 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더리움이 생각보다 플랫폼 기반이 좀 많이 약화가 됐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다시 회복을 해주지 못했을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가는 것 대비보다 이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될 건가? 에 따른 물음표를 좀 가져보실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더리움이 조금 뭐 불안 요소에 대한 콘텐츠도 한번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리고 BBQ의 4층한 코인 중국계 거래소가 유통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중국의 비료 안보도 계속 비상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왜냐면 비료 가격 부분이 이제 비료가 화학 부분으로 조금 만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고, 뭐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그리고 옥수수 쪽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서 가축의 사료에 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게 이제 중국의 돼지고기에 있는 가격에 밀접한 영향성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클 것 같다 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한 트론이 요새 최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보게 되면 자, 비트코인 22년도에 38% 하락했고 이돈 52% 반토막이 났는데, 트론은 생각보다 7.5% 상승을 했던 이유는 저번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 놨던 게 있죠.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담보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서 출시를 했는데 생각보다 선방을 했다. 이거는 심리적 요건과 전략의 요건에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무작위성으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나쁘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어렵다라고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두나무 앤 파트너스가 루나 투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또 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뭐 4년 전에 이제 투자를 했던 게 이제 이번에 루나 사태랑 또 연관이 되면서, 야, 우리는 그 전에 좀 일찍 팔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실적 관계도가 그렇게 뭐 높지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사람들의 시선은 이미 그렇지 않죠. 그리고 지갑에 100개 이상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는 주소수가 43,335개, 전년 대비보다 훨씬 더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의 지갑의 증가와 감소 부분과, 그리고 지갑수와 비트코인 수를 대조를 했던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보게 되면 윗동네에서 이쪽을 패서 이쪽으로 늘어나는 게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료를 보았으니 이 자료와 같이 보게 되면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강력한 누적 기간, 그러니까 누적을 했다라는 건 누구나 이 물량이 한동안 나오지 않겠다라는 강고한 지지 부분이 분명히 있는 마지노선이 있을 거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마지노선은 이제 물론 이제 선물에 미치는 영향도 있겠지만 한동안 저 물량은 거의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보시면서 시장에 따른 약간의 안도감도 좀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카자흐스탄의
공화국에서 암호화폐 채굴 수수료 인상이 규정하는 법안이 검토 중이다 라는 내용도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채굴 에너지 청구서에 150만 달러를 받을 예정을 갖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거니와, 그리고 30일 기준으로 2.0의 스테이킹 계약 주소 수가 10%를 조금 더 초과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나마 이 물량이 한동안은 일단 업데이트가 되기 전 때까지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게 그나마 우리한테 위안이 좀 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의 순미실현 손익지수라고 있는데요. 현재 0.2로 지난 2년 반 동안 이보다 낮았던 적은 2020년 3월 뿐이라고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공포에 담기고 역사적 저점에 따른 지표로 해석을 했었을 때 그렇게 보여진다 라는 내용도 없잖아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갑작스럽게 원달러 환율이 엄청나게 급락이 또 나와주기도 했었죠. 이제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참고로 이런 영향성은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달러 인덱스의 산출 기초 통화가 6가지라고 합니다. 이것도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좀 약간의 잘난 척 할 수도 있겠죠. 네, 유럽, 일본, 영국, 캐나다, 스웨덴, 스위스인데요. 여기에서 가장 비중이 큰 쪽은 유럽의 유로화가 60%가 차지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요새 조금은 조정이 나왔던 부분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 일단은 기초적으로 이제 저기 옆 동네, 뒷동네, 앞동네 부분에서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고 있다라는 걸 저번에도 제가 자료로 보여드리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에 이제 선진국이 본격적으로 하는 시점이 이제 2분기부터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시점 대비해서는 잠깐 이 달러 인덱스가 조금은 쉬어갈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영향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기존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투자에 지금 저렴한 구간이지 않겠냐라고 했던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게, 또 한국 증시의 외국인이 또 그만큼 외화에 있는 비율이 또 안정권으로 또 들어오다 보니까 갑자기 수급이 또 들어오는 형태를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하냐? HTS 띄워놓고 바로 확인하면 곧바로 하루마다 얼마 들어왔고 얼마 나갔고 이런 걸 다 볼 수 있는 데이터를 매일매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달러의 불안 요소를 좀 많이 주었던 측면을 으로 모였잖아요. 그렇게 보게 되면 그 모였던 이유는 물가에 따른 영향이었습니다. 근데 물가가 생각보다 좀 원만하게 잘 나와주었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바이든과 연준 의장 두 큰형이 이번에 인플레이션 논의를 한다라고 해서 둘 다 동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뭐 어떤 이야기를 할지, 아무래도 뭐 선거 이전에 좀 빨리 너 물가 좀 잡아라 뭐 이렇게 뭐 지시하는 거겠죠. 그리고 뭐 EU 쪽 이제 하반기 정도를 먼저 봐야 되겠죠. 이제 6월 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EU 쪽에서 나왔던 내용은 이제 27개국 대사들의 사전 합의가 실패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규제를 좀 더 강도를 높이자라고 했는데 왜 실패를 했었을까요? 그건 여기에서도 이제 보시다시피 헝가리 쪽에서는 야, 우리 자국에 별로 도움이 되는 게 별로 없어. 그리고 우리는 생각보다 해당에 있는 어떻게 보면 러시아 것을 좀 많이 쓴단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불발될 수밖에 없죠. 이거는 만장일치가 되어야지만 통과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의정도 높은 헝가리 반대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절충안을 내놨다라고 했는데 합의가 왜 불투명했을까요? 너희만 성유화 예외로 해주고 나머지 쪽은 좀 규제를 하자. 그러면 말이 또 나오죠. 어떤 말이 나오냐? 첫 번째, 야, 왜 헝가리만 저런 인센티브를 더 줘? 왜 우리도 더 줘?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휴가는 예외로 한다라고 하면 이게 예외를 해서 만약에 헝가리가 그렇게 멍청하다라고 저는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넘어갔다고 하면, 아니 저걸 예외하고 통과를 시켰다라고 하면 러시아 측에서 헝가리 거 밸브를 안 잠글 것 같습니까? 너희 그렇게 했어? 우린 조건부를 했어 라고 해서 그게 통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EU 측에서 제시해왔던 거는 그냥 형식적인 부분이다라고밖에 저는 좀 표현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제가 느꼈던 부분으로는. 그리고 러시아 가스프롬 31일부터 네덜란드 업체 공급을 중단한다고 하는데, 네덜란드는 다 그러니까 보게 되면 다 별로 점유권이 얼마 안 되는 것은 거의 저렇게 자극이 되고 이렇게 착착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미가 없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만 보고 이제 러시아 계속 규제 당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지만, 저는 항상 자료로만 표현을 한다라는 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하반기에 가면 갈수록 유럽은 항상 두 얼굴 부분에서 어떤 얼굴을 보여줄 것이냐, 저도 매우 그게 궁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거니와,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중국 상하이 쪽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이제 거의 마무리를 지어 갈 것 같습니다. 네, 보게 되면 내일 어떻게 보면 6월 1일부터 화이트리스트를 폐지를 하고 모든 기업에게 경제 활동을 가능하다. 그러니까 대기업만 주었는데 이제 중소기업한테도 원활하게 좀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테슬라는 이제 기존의 교대제를 조금 더 변화를 주어가지고 지금 70% 가동률까지는 끄집어 올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이 어떻게 보면 기대감으로 인해서 생각보다 또 좀 중국의 그런 경제 활동이 좀 많이 붕괴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도 어떻게 보면 달러 인덱스에 또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또 다른 지원책을 또 보게 되면 소매 판매 전년 대비 50%가 50조 원이 떨어지다 보니까 요식과 소매 판매 기업에 1인당 11만 원 보조금을 준다라고 했는데, 야, 적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국의 기준점으로 보지 마시고요. 6억 명 기준으로, 중국의 6억 명 기준으로 평균 월급이 3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4년대 나오고요. 그리고 그만큼 어휘가 되고 그런 친구들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평균 금액은요, 한국 돈으로 140만 원 정도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젓가락, 숟가락, 기본 모든 물품이 거의 다 중국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중국의 산업 생산에 따른 인건비가 높아진다는 건 여러분들이 함부로 물건을 구입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기연금도 3개월 감면해주고 전기차 보조금도 지급을 해주는 형태로 가져가겠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준 게 있었고요. 그리고 6월에 양적 긴축의 돌입의 체크 포인트라고 나와준 게 있었는데, 채권 시장의 금리 변화와 MBS 축소에 따른 모기지 금리 변화, 주택 시장 영향성이 앞으로 침체 구간에 어느 정도 마지노선을 찍어줄 것이냐, 그리고 채권 시장의 금리 변화는 어느 정도까지 금리를 올릴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채권은 이 시점이 최저점 가격대니까 내가 여기서 많은 채권을 사려고 하는 욕심쟁이들이 많이 생길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보다 달러 쪽을 내버려 두지 않고 채권을 더 많이 사려고 하는 쪽이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주식이나 코인이나 부동산 쪽이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겠거니와, 그리고 금리 인상과 변형된 금융 긴축의 강도도 중요하고 금융시장의 영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체크포인트 5가지를 여러분들은 잘 보셔야 된다. 지루하고 재미없고 그렇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무슨 게임하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아까도 앞에서 제가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나중에 입을 감싸가지고 이렇게 어금니 깎아물고 눈물만 질질 흘리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저도 귀찮고 힘들고 재미없어도 저도 맨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두의 대두유 밀 가격의 국내에서 인하 가격에 따른 효과가 한계점이 있다. 이렇게 세율 구간도 낮춰졌는데 뭔 한계점에 따른 이야기가 있냐? 이건 번외에 따른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실생활에 밀접하면 내용 드리기 때문에 그냥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알면 좋잖아요. 네, 유통 과정을 거치며 가격 인하에 따른 효과가 미비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기존에 이제 원두 대두유 부분은 원두는 이제 볶기 후와 또 이게 또 세제 혜택이 또 달라진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밀가루는 어차피 FTA로 미국에서 가져오는 게 무관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은 어떻게 보면 가장 이게 안 될 확률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보는데, 유통 과정 부분에 있어서 최종 판매자가 중간에 여기서 이제
정부가 해서 부가가치세를 이렇게 많이 깎아준다고 해도 여기 자영업자 이때까지 빚이 얼마야 지금. 근데 이게 가격을 내리겠냐고. 뭐 기업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쳐도 뭐 기업의 빚도 생각보다 높을 건데, 그러면서 이제 금리도 많이 올라가고 이제 기업이 빌리는 대출금이나 이게 뭐 자영업자가 빌리는 대출금 다 똑같단 말이에요. 이걸 빨리 줄일 것 같습니까? 혜택을 줄 것 같습니까? 최종 소비자한테 전혀 주진 않을 거죠. 오히려 그냥 정부의 목적은 명확하게 딱 나와져 있습니다. 어차피 기업이 있는 빚도 많고 자영업자 빚도 많으니까 소비자가 그걸 좀 많이 소비를 해주면서 빚을 탕감하는데 빨리빨리 갚아라 라는 측면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물가의 안정도를 좀 더 줄 수 있는 이유는 어차피 사 먹을 수 있을 만한 파이도 정해져 있고, 그리고 공급할 수 있는 파이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초반에 어떤 흐름만 좀 잘 원활하게만 해준다고 하면 어차피 공급에 있는 양이 좀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보게 되면 뭐 아파트 가격에 따른 뭐 조정 이야기도 뭐 국내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거 다 그냥 집어치우고 이거 하나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0.5인데 기준금리가 1.5까지 1% 이상 올라갔습니다. 이게 그 뭐 더 엔딩 이게 아니죠. 진행 중이죠. 진행형입니다. 네,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진행형이죠. 그러면 아파트 부분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측면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되죠. DSR 부분을 일단은 뭐 40에서 50% 해놨다고 해도 그 정도 체력이 될 만한 요소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에 있는 뭐 생활, 먹거리나 나머지에 있는 뭐 교육비가 뭐 안 올라갔나요? 다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 여력이 그만큼 될 수 있을 만한 요건이 안 되거니와, 그리고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이게 지금 뭐 6%대까지 올라왔죠. 예, 마통 기준으로. 그러면 생각보다 웬만해서 함부로 마통까지 끌어당겨서 사기에는 지금의 집값이 지금 중위소득이나 상위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도 견디기 어려운 정도이기 때문에 상식선으로만 본다고 해도 아파트에 있는 구매력은 이제는 조금은 시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단기간에 벌써 21년도 7월부터 지금도 올해가 몇 프로로 마감을 할지 모르겠지만 두세 번 더 올린다고 하면 견디기가 어렵죠. 누가 살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뭐 다 생각의 차이가 있으니까 투자의 타점과 뭐 타이밍과 이런 게 또 다르겠죠. 누군가는 또 부자가 되고 누군가는 또 부자가 안 되고 그런 형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내용 부분을 잘 보시면서 투자에 잘 헤쳐나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좋은 말씀 해주셨더라고요. 한 커뮤니티에서 올라왔던 내용인데 이제 헬리곤님이라고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음 톤이라서 지루하고 코인 말고 주식 경제 얘기도 하는데 지루하고 방송도 길어서 지루하고 요새 루나 이야기만 해서 지루하다. 5월 24일 8시 50분에 남겨주셨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좋은 관점도 많고 심지어 미애락하고 성실하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듣다 보면 좀 도움이 된다더라 라고 해가지고 좋은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허세에 따른 허세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도 요새 어떤 유튜버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 말도 공감이 됩니다. 본인의 분수에 맞게끔 소비도 좀 조절할 필요성이 있겠다. 보여주는 게 다가 아닙니다. 어차피 근데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근로소득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 근로소득입니다. 그 정해져 있는 게 만 60세 정해져 있고 4개월만 언제든지 잘릴 수 있을 만한 요건이 있죠. 근데 내 연봉이 실수령의 기준으로 할게요. 연봉 6천이 실수령의 4천 언더입니다. 그러면 골프를 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어쩌다 치는 건 상관이 없죠. 근데 본인이 명품을 보던지 골프를 본다. 그러면서 집도 사고 싶고 뭐도 하고 싶다. 이거는 욕심이 제어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도 만약 이런 구간을 다 만족을 시키려고 한다고 하면 이렇게 가장 안 좋은 침체기도 경험을 좀 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나 이거 맨날 반찬, 뭐 집에 반찬 엄마가 이 진수성찬을 이렇게 해놨어. 근데 편식을 막 해. 뭐 본인 몸에 도움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전혀. 그리고 나중에 엄마가 제 시간 때 딱 차려놨어. 제 시간 때 안 먹으면 치워버리죠. 네. 세상이 자기 편리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어느 부분은 맞춰가면서 가는 것도 있고, 어느 때는 기다려 줄 줄도 알고, 그래야 되겠죠. 투자가 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각자 본인의 마인드 잘 잡아 가시면서 투자를 현명하게, 지혜롭게 잘 하시고, 항상 절약하는 습관 꼭 가져가셔야 시드가 또 모이게 되고, 그 시드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또 쓸 거 다 쓰고 왜 나는 투자비가 이 정도밖에 안 나와서 나중에 또 대세 상승기가 왔었을 때 이 정도밖에 돈을 못 벌었다라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